저는 개인적으로 발차기를요, 처음 수영 배우시는 분들 기특킹과 이제 물어보시고 투비트로 연습을 먼저 하시는 분도 있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처음에는 꾸준히 차는 발차기를 먼저 연습을 하셔서 수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투비트, 포비트, 식스비트 이제 조정을 하면서 내 몸을 컨트롤하면서 상황에 맞게 쓰시는 게 좋다라고 보통 많이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는데, 뭐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는 비트킥을 먼저 지도를 하고 투비트에 맞춘 다음에 그 박자에 이제 식스비트를 얹기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스타일이신지 궁금해요. 저는 단거리용 투비트 킥을 연습을 많이 시켜요. 단거리용 투비트킥? 네. 그건 또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 DPS랑 또 연결이 조금 돼요. 아, 네네. DPS라고 하면 우리 저기 시청자들이 사실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수영 훈련 방법 중에 네. DPS라는 훈련을 이제 많이들 하죠, 선수들도.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자세 교정에도 사실 도움이 되고 스트로크 가는 이제 거리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적합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DPS라고 하면은 많이들 한 오해가 네. 25m 기준으로 했을 때, 네. 편의상 25m를 했을 때 이 거리를 최소한의 스트로크로 완주를 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세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25m를 빠르게 수영을 해서 피치 수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늘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피치 수가 작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나의 기록이 30초다. 그러면 똑같은 30초를 만드는데 스트로크를 줄여야 한 번 스트로크를 돌릴 때 가는 거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만큼 정확한 물잡기와 강한 파워로 물을 밀어내면서 네. 스트로크를 하느냐. 그 연습인데 사실 DPS 뭐 어린 친구들 마찬가지고 자 DPS 훈련이니까 갈 때 스트로크를 하나 더 줄여보자 얘기하면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드릴처럼 이렇게 쭉쭉 밀어서 네,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니라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수영하면서 가는 거리를 늘려야 된다. 그쵸? 다르게 말해서 한 스트로크당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쵸. 한 번에 물을 정확하게 잡아서 강하게 놓치는 부분 없이 밀어줘요. 예를 들어서 DPS를 이제 제대로 했으면은 만약에 DPS를 했으면 이 패드를 끼고 수영을 하면 빨리 못 하잖아요. 피치수가 자동으로 줄어요. 왜냐면 물을 한 번에 많이 잡아요. 많이 잡으니까. 그래서 이 효과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 번에 쭉 갈 수 있어요. 킥과 풀 연결해서 동시에 힘을 줘서 쭉쭉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투비트 킥을 이제 단거리에서도 연습을 해요. 빨리 팔을 돌리면서 힘있게 찰 때 한번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게. 그거는 이제 기초분들이 사실 연습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네. 마스터즈 급으로. 대회를 다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나 엘리트 선수 엘리트 선수. 네, 이게 하고 있고요. 일반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 이제 체육하신 6비트, 분들은 6비트. 6비트. 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차는 킥을 먼저 알려드리고 일반 분들이 막 단거리를 하고 장거리를 하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패들 끼고 하는 것도 한번 패드킥, 투비트 킥을 하고 투비트 있어요. 킥. 단거리용 단거리용 투비트 킥. 자, 단거리용 좋은 카메라로 단거리용 투비트 킥을 한번 그러면 시범을 보여주시는 걸로. 일반 우리 장거리 할 때 이렇게 슬렁슬렁 가는 게 아니라 파워풀하게 팍팍팍팍 킥을 차면서 박자 맞추는 그거를 한번 우리 진민우 선생님 시범을 수영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거리 투비트 킥은 팔 속도가 제한적이에요. 더 이상 빨리 못 해요. 최고 6비트. 속도니까. 그래서 6비트보다는 좀 느릴 수밖에 없고요. 어깨에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깨가 약하신 분들은 저를 한번 거치신 다음에 해도 되는지 한번 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어깨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6비트가 밀어주는 거를 두 번만 차가지고 4개를 없이 하기 때문에 어깨가 부담을 많이 가죠. 상체 쪽에 부담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시는 이제 수영을 하시고 내 몸 컨트롤 가능하신 분들, 너무 기초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재미삼아 하시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어차피 하셔도 잘 안 되실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한번 시범을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속도를 빨리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씩 올리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어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최대 속도를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킥 강하게, 풀 하나씩. 그래서 상체 타이밍을 맞춰주는 투비트 킥을 해주시면 돼요. 장거리랑 굉장히 달라요. 장거리는 몸을 띄워주고 가볍게 쭉쭉 나가는 거고, 단거리 같은 경우는 강한 킥으로 한 번에 쭉쭉쭉 가. 앞으로 안 나가도 돼요, 속도는. 그냥 강하게 타이밍을 맞추면서 거기다가 킥을 중간에 2번을 넣어주시면 돼요. 빵, 빠밤, 빵, 빠밤, 빵, 빠밤. 그렇죠. 보통 이제 살 때 빵빵빵빵빵빵 그 타이밍 큰 발차기, 그렇죠. 세게 차는 그 발차기 타이밍에 지금 투비트를 넣어서 단거리 스타일의 수영을 하신 거거든요. 약간 보기에는 물만 펑펑펑펑 튀기면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그 팔과 발의 타이밍에 맞춰서 연습하는 방법이니까 투비트 단거리용 연습 방법이다. 그렇죠. 근데 속도를 보니까 한 번에 처음부터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맞추면서 시작하면서 서서히 단계를 올려서 마지막에 빨리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어깨 부담을 최소화해서 속력을 전문적으로 타이밍 맞춰가지고 박자 맞추고, 박자는 그대로 가고 템포를 빠르게. 템포를 빠르게 하나 둘 박자는 똑같이 네. 하나 둘. 처음 시작할 때 템포 맞추시고 점점 박자 맞춰서 차차. 그래서 이 킥과 킥 사이가 간격이 땅따당 이렇게 바뀌면 안 되고 일정하게 가주세요. 똑같이. 네. 팔이랑 발이랑 똑같이. 음악으로 치면 드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럼과 베이스. 박자를 계속 맞춰주고, 똑같이. 팔이 일렉기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란한 기술을 해줘요. 현란한 기술로 팔을 돌려주시고. 좋습니다. 투비트 킥에 저렇게도 차네요. 네, 맞아요. 투비트 단거리를 연습하실 때 어깨 부담이 많이 간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천천히 시작하시면서 박자 맞추시고 조금씩 속도를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는 그 발차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 단거리 시합을 하면은 발차기 소리 때문에 옆 사람 많이 안 들려요. 그래서 밖에서도 워낙 들려요.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대회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단거리 발차기가 어떻게 되면 빵빵빵해요. 빵빠밤빵빠밤빵빠밤 약간 이런 비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유로워요. 단거리 수영할 때. 네. 그래서 다다다다가 아니고 약간은 더 강하게 차는 박자가 있어요. 그죠, 킥이. 저병으로 치면은 이제 출수킥 같은 느낌이에요. 강하게 차는 빵 차지는 그 터지는 그 느낌이. 나머지 중간에 있는 2개는 몸이 돌아가지 않게, 롤링이 너무 커지지 않게 안정화를 잡아주는 역할을 보시면 돼요. 세게 차는 그 발차기는 추진을 때 빵 주고, 나머지 투비트는 2번의 발차기는 몸이 안정화될 수 있게, 그쵸? 잡아주는 역할을 또 한다. 이제 6비트면 3번이니까 처음에 차는 킥은 강하게 차고 나머지는 스테빌리티,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편안한 승차감을 위한 그 이게 좀 중심적. 약간 죄송해요, 모자를 잠깐 벗었다 쓰겠습니다. 그 2번의 킥은 몸의 흔들림, 약간 그 중심을 잡는 데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찾으면 된다 하셨는데, 네.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이걸 다 생각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수영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느낌을 초등학교나 다닐 때 이렇게 장구 치는 거잖아요. 땅,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박자를 그냥 생각하시면서 쉽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비트 차는 그 박자 타이밍이 강한 발차기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 당겨서 피니시 넘어가는 구간과 손이 입수하는 구간과 발차기 차는 타이밍 이 3개가 동시에 물려서 빵! 이렇게 빵빠방 이런 식으로 발차기를 하시면 된다. 요걸 좀 쉽게 하시려면은 네. 음악 장르를 하나 추천드립니다. 박자가 빰빰빰빰빰빰 이거는 왈츠 음악이에요. 딴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분 6비트가 안 되는 분들은 네. 이런 왈츠 음악을 머릿속에 재생하면서 빵빵빵빵 하면은 뭔가 틀어지던 팔다리가 이제 따로 놀던 게 맞아지기 시작해요. 그쵸. 요게요, 그 느낌이 예전에 그때 우리
류진혁 선생님 오셨을 때도 왈츠 얘기를 한번 해주셨었거든요. 진짜 손 들어갔을 때 손이 이만큼 오면 이렇게 올 때 들어가면서 붕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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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게 그 느낌으로 수영을 하시면 그 6비트 맞추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그 6비트 연습하시는 분들 왈츠 박자 생각해 보셔라. 이참에 왈츠를 한번 배우셔도 재밌습니다. 박자를 딴딴딴딴딴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발차기를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네. 시합용에서는 왈츠 비트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연습할 경기를 때. 하시는 분들. 경기할 때는 추천하기 또 있어요. 헤비메탈을 헤비메탈이에요, 이거는. 헤비메탈. 발차기. 그렇죠. 눈에 발이 보이지 않도록 빠르게. 그렇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발차기인데 헤비메탈. 헤비메탈 단거리 느낌도 똑같아요. 왜냐면 할 때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헤비메탈을 머릿속에다가 기억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거리 이제 시합 뛰시는 분들, 마스터즈, 우리 생활체육인들 헤비메탈 생각하시면서 금메달을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헤비메탈 생각하지 마시고 왈츠로 시작을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역효과. 과하면 역효과 날 수 있다. 킥화는 안 건드리고 입수해서 쭉 밀었다가 다시 해주시면은